이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조대엽이하고 그 다음에 이 최은희 이 사건 전에는 이걸 1번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석패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민주당이 결국 석패율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민주당 의총이 뭐 난리가 났고 오늘 아침까지도 민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이건 죽어도 안 된다 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한테 딱 이게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방법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석패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주당을 날릴 수 있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석패율 받는다. 국민이 그 너희들의 배신의 맛을 반드시 맛보게 하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우리 유권자가 한번 선전포고를 해보자고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석패율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마 연동형 캡이라는 건 여러분이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심상정의가 그거는 뭐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다 이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주 간략하게 그래도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우리 선거법에서는 즉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했다. 그러면 200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끊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50석의 비례대표를 냈다. 그러면 뭐 200석 하게 되면 한 30번까지 딱 자유한국당에서 말하자면 비례대표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얻은 표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즉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준 정당, 즉 지역구에서 말하자면 자리를 많이 얻은 정당이 1등 정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즉 정의당이 억울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역구에서 막 분투를 했는데 자릿수로 하니까 표로 계산을 안 하고 자릿수를 하니까 우리는 의석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서 이 자릿수, 이 말하자면은 지역구 빼고서 이 표로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동형제 캡이라는 건 뭐냐면은 즉 표수로 계산을 하는데 지역구에서 이렇게 당선되면은 그 지역구에 당선된 거는 빼고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지역구에서 당선돼가지고 말하자면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당선된 정당은 즉 병합이 아니니까 지역구 순서가 아니고 그냥 표로 가지고 즉 당선되지 않은 말하자면 떨거지 표들 있잖아요. 이 당선된 1등표가 아니라 나머지 떨거지 표로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역구에서 당선을 많이 낸 정당은요,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표가 싹 없어지고 걷어가는 거니까 이 떨거지들 표로만 하게 되면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내는 게 그렇게 하는 거는 30석만 하고 나머지 20석에 대해서는 옛날 방식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너무너무 이 꼼수인 게 이것도 내년 선거에서 내년 총선에서만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허접하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겠습니까? 낙꼼수가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낙꼼수에 말하자면 DNA를 지금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 허접한 정당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석패율제라는 건 뭐냐? 지역구에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즉 A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싸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손혜원이가 목표 지역구에 갔다. 그래갖고 손혜원이가요 1등 당선이 됐어요. 근데 박지원이는요 막 그동안에 조직이 있고 뭐 지역구에서 맨날 술 받아 마시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른바 이제 박지원이의 개인표가 있어요. 그래서 손혜원이하고 표차가 말하자면 500표밖에 안 됐어요. 내지는 뭐 150표라든가 이런 경우에 너무 안 됐다 이래가지고 석패율 분하게 졌다. 이 승자와 1등한 사람하고 2등한 사람이 이 굉장히 말하자면 표차가 적다 이러면 이 사람을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건져 올려주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이런 제도가 이제 있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박지원이 그 다음에 심상정이, 정동영이, 손학규에게 배지 달아주는 법입니다. 왜?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조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등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즉 늑다리들
어떤 분이 그래요. 참 다음 총선에서 박지원이만 좀 사라지면은 나는 좀 두 다리 뻗겠다. 이분은 목포 쪽에 사는 분도 아닌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거기다가 심상정이 진짜 못 봐주겠다. 그리고 심상정이가 이 석패율죄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치를 오염시키는 법이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 블루스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패율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심상정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안에서도요, 이 심상정에 대해서는요, 아주 박합니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람 뒤통수 치고. 그래서 운동권 남자들이 심상정이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순수한 운동권 남자들은. 근데 이렇게 해갖고 심상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동영이, 뭐 박지원이, 손학규, 구제돼가지고 다시 배지 달고, 뭐 안철수가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아니 무슨 바른미래당이라는 당권이 무슨 안철수한테 넘겨주는 무슨 알사탕이고 개인 집문서나 오피스텔 문서입니까? 참 이 손학규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그 노추의 끝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패죄를 통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막 70, 80 막 이렇게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선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해 먹었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패율죄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네 당이 사당이 부스러기 정당, 콩고물 정당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딱 카드를 내는 거예요. 좋다. 민주당에서 얘기한 30% 연동형 캡하고 20% 옛날 방식으로 비례대표 뽑는 거.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를 좀 뽑을 수가 있지요. 받아줄 테니까 석패율을 다오.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네 당의 이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손학규, 박지원, 뭐 정동영, 뭐 심상정 우리 네 명이 배지 꼭 달겠다. 이런 이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요, 지금 이걸 갖고 결사 반대하고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민주당에서 석패율 제도 막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늘을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여러분. 왜? 석패율제도가 있는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표를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1000표에서 한 500표는 충분히 갉아먹어요. 수도권에서는요, 1000표, 500표로 이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데서는 나 수도권에 다 나가버릴 거야. 이러는 거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나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요, 보수표가 똘똘똘똘 뭉치면은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또는 보수를 표방하는 이 정당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 선거는 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2명이 나오는 것보다 3명, 4명, 5,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게 선거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요, 지금요, 완전히 반기를 들고 죽여라 살려라 난리가 났습니다. 즉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네, 앤디 김님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이러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앤디 김님. 그리고 이렇게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얼마나 지금 굉장히 형편들도 다 어려우신데 제가 방송을 위해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드라님께서 이거는 꽈배기지 선거가 아닙니다. 맞아요. 우리 레스드라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떨거지들의 눈물겨운 살아남기 전략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진짜 똠방각하들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라구 의원님께서 석패율 이름이 좀 조국스러운데 안타깝게 석패했다는 그 석패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안타깝게 졌다는 그 석패입니다.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정말 그 꽈배기 율이라고 해야 될지, 진짜 파렴치 율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이 선거라는 거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살아남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말 바꾸는 거 아닙니까? 또 남정일택님께서 심상정 정동영이 이번에도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등록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맹호부대님께서 광고 시청 끝까지 봐주세요.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들의 노력 맞습니다. 근데 자, 석패율에 대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하도 선거법이 올해 안에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말하자면은 먼저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서 하자. 그리고 이건 문재인이 목숨 걸고 있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은 추미애가요. 지금 임명 동의를 받아야지 이 윤석열이를 손발을 다 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머리가 굉장히 터져나갈 듯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여러분 석패율 이거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안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너희들의 석패율을 받는다. 그러면 석패율을 민주당이 결국은 마지못해서 이렇게 받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는 거는요,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시간 끌기고 결국 석패율제를 받아들이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나머지 4명의 부스러기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줬잖아. 너희들 깃발 들어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검경수사법, 그 다음에 추미애 뭐 이렇게 그냥 확 이제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월이라는 것은 우리 보수들로서는 정말 시리아 방송대곡을 진짜 불러야 돼.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꼼수를 쓸 필요가 있겠다.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아주 냉정하게 정말 복잡하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한 표를, 그 다음에 이 한 표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정말 여옥대첩에 이 여러분들께서 내가 50표는 정말 우리 보수를 위해서 내가 몰아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연동형 캡제를 씌우게 되면은요, 자매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이 한 정당으로서는 이거는 정말 꼼수 쓰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주 파렴치하게 나온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한국당이라는 자매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를 띄고 이렇게 한국당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득표하는 거, 즉 표를 이렇게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옛날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투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일단 지역구에서 정말 뭐 누가 나온다 하면은 딱 지역구에서 황교안이 나온다 그러면 황교안은 1등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당에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있고 한국당이 있고 뭐 민주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당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한국당에서도 지금 뭐 체면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최은희도 문체부 차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석패율제도 이렇게 파렴치한 법안도 한다. 이러면은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 땀 빼기 전에 빨리 자매정당을 저 같으면 만들겠습니다. 왜? 선거는 winner takes all.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 조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처절하게 이거를 막으려고 했는가? How to?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정말 너희들이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구나. 이런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투표를 주고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저거 그냥 이렇게 할리우드 액션만 했어.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징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갖고 있는 뭐 무소속이고 뭐 이래서 인물 보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민주당이 저렇게 죽을 쓰니까 우리 다 뽑아줄 거야. 뭐 어쩌겠어? 자유한국당 꼭 뽑겠지? 꼭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여줘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우리 회초리 들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게시판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잘 못하면 안 찍어. 우리 아들처럼 나도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싫다고 그 민주당이 싫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못 찍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그래. 막 이러면서 겁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드님이 이제 설득은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보수들이 정말 아버지가 왜 보수에게 표를 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님의 판단이라면, 엄마의 판단이라면, 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판단이라면 오케이. 그거를 아무래도 오래 사시고 많은 걸 겪고 이 나라에 나를 걱정하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 투표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주변에 있는 자식들 또 조카들 여러분이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